반갑습니다. 이원주 재무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수 좀 해보셨나요? 회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었다면 쉬운 내용이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연습 문제가 있죠. 분계와 전기를 연습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분계를 해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초적인 분계니까 처음 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개의 거래가 있는데요. 10개의 거래 하나하나 분계해보죠. 첫 번째 1번 책을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현금 50만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다. 출자, 현금,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들어온 거죠. 자변의 현금 50만원, 대변에는 이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두 번째 현금 50만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현금을 은행에 준 거죠. 50만원 은행에 현금을 줬습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50만원이고 이거에 보통예금이다. 보통예금.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상품 10만원을 구매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하다. 상품을 구매했으니까 차비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옵니다. 상품 1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예금 10만원. 네 번째입니다. 원가 4만원의 상품을 6만원에 현금 판매했다. 현금이 들어왔죠. 돈 받고 팔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6만원이 들어오고요. 대변에는 상품이 나갑니다. 상품 4만원짜리 팔았고 2만원이 남는데 이거는 상품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 상품을 매출할 때 분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매출이익을 바로바로 기록하는 형태로 분계를 했어요. 나중에 전산 입력하는 파트나 아니면 이 뒤에 부분, 그 뒤에 파트를 보시면 그냥 6만원을 상품 매출로 대변해 적기도 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원가 5만원의 상품을 9만원에 외상 판매했습니다. 외상 판매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9만원입니다. 역시 상품이 대변으로 나가고요. 자산의 감소죠. 상품 5만원짜리였고 나머지 4만원은 역시 상품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 6번입니다. 매장 임차료 11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그럼 보통예금이 나간 거죠. 자산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 11만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11만원. 세입자가 지급하는 임차료는 세입자가 지급하는 월세는 임차료, 건물주가 받는 월세는 임대료, 임차료, 임대료. 다음에 기초분계 50선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7번입니다. 매장 관리용 PC를 20만원에 구매하고 보통예금 이체 지급. 대변에 그건 보통예금 지급한 거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20만원. PC 업무용 컴퓨터를 살 때는 이거 비품이라고 합니다. 자변의 비품. 비품 20만원. 8번입니다. 외상 매출금 9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돈 받은 거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온다. 9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회수니까 외상 매출금 9만원. 그래서 원래 있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을 잘못 썼는데 외상 매출금인데 죄송합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출금. 원래 있던 여기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발생한 외상 매출금이 회수됐다. 보통 현금으로 회수됐다. 그렇다면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써가지고 자산 증가한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준다, 없애준다는 개념입니다. 돈 받을 때 없애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직원급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은 대변으로 나가죠. 나갈 때는 현금 대변 10만 원. 차변에는 급여입니다. 그냥 급여. 급여 10만 원. 10번입니다. 광고 전단 제작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단 돈이 대변으로 나갔으니까 현금 대변. 현금 만 원. 차변에는 광고 선전비입니다. 광고 선전비 만 원. 이렇게 분계를 쭉 해봤습니다. 해봤고, 분계는 익숙하신 분이라면 기초 회계를 잘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만 쭉 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2번 정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래 보면서 연습장에 쭉 적어 보시는데 2번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해보겠습니다. 총계적 원장에 전기를 하는 건데요. 전기는 이렇게 합니다. 총계적 원장 그러면 뭐 별다른 그런 뭐 장부가 아니라 그냥 T자를 이렇게 크게 그리면 이게 총계적 원장입니다. 총계적 원장에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제 책에는 57페이지 보시면 뭐 계정 과목별로 쭉 다 전기를 해놨는데 하나만 해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현금이니까 현금만 전기해 보겠습니다. 현금이 여기 있죠. 현금 계정 과목만 다 찾아냅니다. 현금 있고, 현금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현금이 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현금이 여기 있네요. 현금이 또 있고 10번에도 현금이 또 있고 다 찾아냈으면 이거를 옮겨 적는데 옮겨 적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현금이 차변에 있죠.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금액 50만 원부터 적어줍니다. 50만 원 적어주고 계정 과목은 상대편에 있는 계정 과목 자본금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본금. 이렇게 하면 전개한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전개입니다. 두 번째 현금이 대변에 있네요. 대변에 50만 원 적어줍니다. 금액 적어주고 계정 과목은 상대방 보통예금 적어주는 거죠.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전개가 끝납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해보죠. 현금이 차변에 있네요. 차변에 6만 원 적어주고 상대방 계정 과목이 2개다. 상대방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적지 말고 그냥 제좌라고 합니다. 제좌. 2개 이상이면 제좌. 그 다음에 또 현금이 8번에 있네요. 8번에 차변에 9만 원 있으니까 9만 원 차변에 적어주고 상대방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적어주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또 거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 차변에 현금이 9만 원 들어왔는데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또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10만 원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상대방 계정 과목 급여라고 적어주는 거죠. 급여로 10만 원이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또 대변에 현금 만 원 있으니까 금액 적어주고 상대방 계정 과목 광고 선전비 적어주는 거죠. 광고 선전비.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만 원을 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 이렇게 다 합해보면 61만 원. 65만 원이군요. 65만 원. 그러면 대변 합계도 65만 원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61만 원이에요. 61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5만 원은 뭐냐? 5만 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차기 이월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남는 거는 다음 기수로 이월된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이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은 차기로 이월이 됩니다. 전기에서 넘어온 거는 전기 2월, 차기 다음 기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는 차기 2월, 넘어오는 거는 전기 2월, 넘어가는 건 차기 2월 이렇게 되는데요. 수익비용은 2월이 없습니다. 2월 안 되고 그대로 소멸된다.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왜? 수익비용 눈에 보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2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소멸시킬 수밖에 없고 수익은 자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비용은 자산의 감소라든지 부채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수익 비용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는 자산 부채 자본만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만 2월 시킨다, 넘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57페이지
거기 총계정원장 쭉 보시면 한 번만 현금 계정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것도 현금, 모통예금, 상품, 예상매출금, 비품, 자본금 이렇게 쭉 자산과 자본 계정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차기월이 있죠. 차기월 있죠. 그런데 비용, 임차료, 급여, 뭐 광고 선전비, 뭐 상품 매출이익 이렇게 비용 수익은 차기월이 없습니다. 2월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57페이지 아래쪽 결산을 보겠습니다. 가로 2번 결산입니다. 결산이란 회계 기간에 발생한 거래를 모두 정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까지 줄쳐두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산 과정은 수정 전, 수정 후까지 결산이고 그 다음이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수정 전 시산표, 수정 분계, 수정 후. 그래서 수정 전, 수정 후가 되는 거죠. 이 순서 마지막이 재무제표인데요.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 본 절차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 절차,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절차가 나누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58페이지 메뉴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표로 나눠져 있죠. 여기서 예비 절차와 본 절차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하고 섞어 놓고 다음 중 결산 본 절차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모은 것은 다음 중 결산 예비 절차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모은 것은 이런 식으로 자주 물어보니까요. 예비 절차인지 본 절차인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시산표 이런 것들은 수정 전이든 수정 후든 어쨌든 시산표는 예비 절차입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2월 시산표는 본 절차예요. 수정 전이든 수정 후든 다 예비인데 2월만 본 절차, 2월 내년으로 넘겨줘야 된다. 2월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본 절차예요. 그 다음에 다 작성자가 들어가죠. 딱 하나 예외. 역시 2월 시산표 작성. 이게 예외입니다. 2월 시산표 작성은 본 절차고 나머지 작성, 시산표 이런 거는 예비 절차다. 수정 분계라는 거는 수정 전, 수정 후 이렇게 넘어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정 전과 수정 후 시산표 중간에 끼어 있어요. 시산표들이 수정 전이든 수정 후든 예비 절차니까 수정도 예비 절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비 절차, 본 절차 구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정 전, 수정 후는 다 예비 절차. 작성 다 예비 절차. 예외 하나, 2월 시산표 작성만 본 절차. 오케이. 좋습니다. 본 절차를 보면 집합손익이 뭔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전산화 되기 전에는 이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게 본 절차다. 그리고 마감, 무슨 확정, 마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으면 본 절차구나. 거기다 집합손익 하나 넣어서 이런 게 확정, 마감 이런 게 본 절차구나. 그리고 예외적인 거 하나 있죠. 2월 시산표 작성 이게 본 절차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원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구나. 이거는 당연히 아시는데 예비 절차, 본 절차 확실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산표, 수정 이런 말이 있으면 예비 절차, 예외 하나 2월 시산표 작성은 본 절차. 그 다음에 무슨 확정, 무슨 마감 이런 말이 나오면 본 절차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산표입니다.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을 한대 표로 모아놓은 걸 말해요. 시산표란 개념은 줄 거야 되겠죠. 총계정원장에 계정과목별로 동그라미, 계정과목별로 집계된 사항을 한 곳에 모은 표를 시산표라고 한다 해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시산표에 줄 것입니다. 차변합계 동그라미, 대변합계는 대차평균의 원리 길게 동그라미 항상 일치합니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차평균의 원리란 차변합계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 것을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죠. 분계는 차변과 대변이 항상 동일한 금액. 그래서 다 합해도 동일해야 된다.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예요. 시산표는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뭐 잔액만 표시한 것도 있고 합계 금액만 표시한 것도 있고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표시한 것도 있는데 다 이거 씁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만 써요. 실무적으로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는 안 써요. 거기 5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런 당고장 표시해가지고 이런 게 나옵니다. 당고장 표시. 시산표의 차변합계는 대변합계는 무조건 일치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를 복식부기의 자기 검증 기능, 길게 이렇게 길게 네모 표시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복식부기의 자기 검증 기능. 자기 검증 기능이라는 말이 나오면 복식부기고, 그리고 시산표다. 시산표의 가장 큰 기능, 자기 검증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원래 자기 검증 기능이 있는데 특히 시산표에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변과 대변이 동일한 금액의 오류, 줄 껐습니다. 동일한 금액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산표에서 오류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별표가 2개나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일한 금액,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가 금액이 똑같다. 그러면 검증이 안 돼요. 뭐 계승 과목 오류 이런 거는 검증이 안 됩니다. 왜? 그게 계승 과목 상관없어요. 그냥 금액만 보는 겁니다. 금액만. 그래서 시산표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불일치할 때 대표적으로 검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차변과 대변 중에 한쪽만 전기했다. 전기라는 거는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옮겨 적는 거죠.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거죠. 한쪽만, 차변과 대변 중에 한쪽만 전기했다. 그럼 찾을 수 있고, 또는 한쪽만 전기한 경우, 한쪽만 누락하거나 한쪽만 전기하거나 이럴 때 찾아낼 수 있고요. 시산표 합계를 잘못했다. 그러면 또 찾아낼 수 있죠. 시산표에서 검증이 할 수 없는 오류 보면 분계 자체를 누락하거나 또는 전기 자체를 누락했다. 아예 누락해버리면 차변과 대변을 같이 누락하는 게 되니까 이거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게 됩니다. 찾을 수 없죠. 또 이중으로 분계하거나 이중으로 전기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적게 되니까 이것도 합계가 같아져요. 그럼 검증이 안 됩니다. 차변과 대변 모두 동일하게 잘못된 금액으로 분계하거나 전기한 경우, 분계 전기했는데 똑같이 오류,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금액으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합계해보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찾을 수 없어요. 계승 과목을 잘못 기록, 계승 과목 오류는 또 찾아낼 수 없습니다. 금액만 본다는 거죠. 오로지 금액의 합계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가 맞아진다. 우연이라도 합계가 맞아진다. 그렇다면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시산표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 검증 기능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숫자, 금액만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계승 과목은 오류가 발생해도 검증할 수 없다는 거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해버리면 검증이 안 된다. 그래서 전기 자체를 누락한다든지 분계 자체를 누락한다든지 전기나 분계를 이중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합계가 맞아지기 때문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검증할 수 있는 오류는 오로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달라질 때 오류. 그래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차변과 대변 중 한쪽만 전기하거나 한쪽만 누락한 경우, 이럴 때, 그리고 시산표 합계를 잘못했다거나 이럴 때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보셔가지고 이거 섞어 놓으면 시산표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오류는, 검증할 수 없는 오류는 잘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계가 틀려야, 서로 합계가 틀려야 검증할 수 있다. 금액의 합계. 그래서 계승 과목 오류라든지 또는 합계가 맞아지면 검증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내려갑니다.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당구장 표시 또 있네요. 시산표 등식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기말 자산 비용,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입니다. 왜? 자산이 차변에 올 때 증가하니까.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 자기 자리입니다. 부채, 자본. 왜?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올 때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쪽이 자기 자리고요.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비용이 자기 자리가 차변이죠. 비용 발생할 때는 차변에 발생하니까. 수익은 대변. 수익이 발생할 때는 대변에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보면 차변 합계, 자산 더하기 비용의 합계는 부채, 자본, 수익을 다 합한 것과 금액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가 맞아지는 거죠. 이거를 산식으로 표현하는 거일 뿐입니다.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자본, 수익, 부채, 자본, 수익, 자산 더하기 비용과 부채, 자본, 수익 더한 게 똑같다. 금액이 다 동일하다.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본은 기초자본이라는 거. 다 기말이죠. 기말인데 자본만 기초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인데 다 기말인데 자본은 기초자본이더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산표는 59페이지를 보시면 시산표 형식이 있습니다. 그냥 이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합계 잔액 시산표, 잔액도 표시되어 있고 합계도 표시되어 있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 대변에는 뭐 합계도 있고 잔액도 있고 역시 합계는 합계끼리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 곧 똑같죠. 잔액은 잔액끼리 또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은 동일한 금액이 돼야 된다. 차변에는 잔액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십니다. 잔액을 보시면 차변은 현금 자산이죠. 보통 현금 자산, 상품 자산, 외상물 출금 자산, 비품도 자산입니다. 잔액이 다 차변에 있습니다. 외상물 출금은 차변에도 없고 대변에도 없다는 말은 외상으로 매출하고 보통 예금이든 현금이든 받아가지고 이제 잔액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고, 잔액이 남는다면 자산은 무조건 차변 잔액, 그리고 자본 대변 잔액이죠. 부채나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야 됩니다. 차변에 있으면 틀린 거예요. 대신에 반면에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있어야 됩니다. 대변에 있으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임차료, 급여, 광고비, 비용이죠, 비용. 비용은 차변입니다. 차변 금액이니까 다 차변에 잔액이 남아있죠. 이익은 대변이죠. 대변에 나와 있습니다. 신기한가요? 아닌가요? 이걸 보고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훌륭하게 공부하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느낌 못 받으실 겁니다. 어쨌든 차변은 잔액이 있다면 차변은 자산에, 차변은 자산 또는 비용, 잔액이 있다면 자산의 잔액은 차변, 또 잔액이 있다면 부채나 자본, 이익은 대변이라는 거. 위치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차변인지 대변인지. 차변은 자산, 비용, 부채는 대변, 자본은 대변, 수익, 대변, 오케이. 자산, 차변, 비용, 차변, 오케이.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59페이지 아래쪽에 합계 시산표도 있고 잔액 시산표도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냥 보시라고 한번 기록해 둔 겁니다. 넘어갑니다. 제일 밑에 보면 만약 시산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뭔가 오류가 있는 건데요. 검증을 해야 되겠죠. 검증하는 순서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때 장부 작성의 역순의 동그라미, 장부 작성 역순으로 검토하여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해야 하는데 장부 작성 역순이 이렇습니다. 시산표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요. 시산표의 오류니까 시산표부터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류가 없다 그러면 총계자 원장, 그 다음에 분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하면 원장에 전개하고 나면 시산표 작성하고, 이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거의 역순으로 간다는 거. 오류가 발생되면 시산표 오르니까 시산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원장, 분계장, 역순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60페이지로 가보시면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실 게 아니고 그냥 기말 수정 분계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아시면 됩니다. 발생주기 적용. 본 적 있으시죠? 이연은 선급비용, 선수수익, 발생은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그래서 발미이선이라고 암기하셨죠? 발미이선. 다음 시간 정도에 이게 기말 수정 분계를 해볼 텐데요.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보시면 발생과 이연 제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쭉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넘어갑니다. 마감 및 재무제표 작성. 기중에 발생한 거래를 분계하고 전기하고 수정 후 시산표 작성 완료된 후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모든 계정을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때부터 줄침. 이때 중차게 쭉 읽었는데 벌써 줄치셨다고요? 미리 줄치를 말라고 말할걸. 이때부터 줄칩니다. 이때 줄칩니다.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수익 비용 먼저,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비용,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되니까 수익비용 계정부터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우리 재무제표 마감하는 순서 기억하시죠? 손이제, 쟤는 어이네요. 맨 앞에 쟤는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익경험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죠. 손익계산서부터 하고 이익경험하고 재무상태표로 가는데, 마감은 역시 이 순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수익비용, 그 다음에 마감,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순서로 간다는 겁니다.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한다. 왜? 수익비용 계정이 마감이 돼야 자본 계정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제 실무 쪽 하고 나면 제대로 이해가 되고요. 그냥 지금은 수익 비용부터 먼저,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다, 이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손익 계정인 수익과 비용은 마감 후 영원이 되고,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차기로 유혈시킨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유혈한다. 손익 계정 수익과 비용은 소멸된다. 소멸되기 때문에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되고, 자산부채 자본은 그 잔액이 차기로 다음 기수 내년으로 이월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회계연도 나옵니다. 쉽습니다. 회계연도는 뭐 기간인데요. 회계 보고를 하기 위해 나누어 놓은 회계연도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도 되는 거고요. 기간은 보통 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또는 뭐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1일, 31일까지, 이렇게 뭐 정해지진 않았어요. 기업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라는 거고요.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각 회사에 따라 있어요. 그런데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외회적으로 간혹 초과하는 경우가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있으나 1년 초과하는 경우는 없고, 회사가 그걸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바꾸자 그래가지고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로 바꾸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 다음에 전기, 단기, 차기. 단기는 올해, 전기는 작년, 차기는 내년. 그렇죠. 회계기간의 시작일을 기초라고 하고, 말일을 기말이라고 하고, 올해 현재 회계기간, 올해를 단기, 직전 회계기간, 작년이죠, 전기. 다음 회계기간, 내년을 차기라고 하죠. 그리고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고 한다면 기초가 1월 1일,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 기말은 12월 30일. 전기의 기말은 단기의 기초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의 기말 12월 31일은 단기의 기초 1월 1일과 동일하다고 봐요. 회계에서는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작년 12월 31일 밤 12시나 올해 1월 1일 새벽 00시나 뭐 똑같죠.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단기의 12월 31일 기말과 차기의 기초 1월 1일 역시 똑같다고 봅니다. 기말과 기초는 같다고 봐요. 전기 기말, 단기 기초. 단기 기말, 차기 기초.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계정 과목이랑 개념만 줄쳐 두시기 바랍니다. 계정 과목이랑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위를 말하는 계정이라고도 한다. 이것만 줄쳐 두시기 바랍니다. 계정 과목의 개념을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보기 하나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되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분계를 했었죠. 분계 1번부터 10번까지 쭉 분계를 했었고, 56페이지 분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봤습니다. 총계정원장 계정 T자 크게 그려가지고 차비는 금액부터 적고 계정 과목은 상대방 계정 과목 적어준다는 거. 그리고 결산에서 예비 절차, 본 절차를 봤죠. 예비 절차는 뭐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수정 붕괴, 작성자가 들어가는 거 쭉 예비 절차였고, 본 절차에는 시산표 중에 왜 2월 시산표 작성하는 게 본 절차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마감, 뭐 확정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예비 절차, 본 절차 구분해야 되고요. 시산표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오류와 검증할 수 없는 오류를 받습니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맞아지지 않는다면 검증할 수 있는 오류다. 근데 개정과목 오류라든지 아니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일치해버리는 오류는 차이낼 수 없다. 대표적으로 한쪽만 전개한다든지. 그러면 차이낼 수 있고 한꺼번에 양쪽을 이중으로 전기 붕괴한다든지 아니면 붕괴 자체를 누락한다든지 전개 자체를 누락한다든지 이러면 찾아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산표 등식을 받습니다.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인데 다기 말인데 자본만 기출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이런 시산표를 받고요. 잔액이 어디에 있는지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차변에, 부채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그리고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맞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장부 순서의 역순으로 검증한다. 처음에 시산표 검증, 그 다음에 총계적 원장, 그 다음에 분기장을 검증한다는 거. 그리고 기말 수정 분기에 있었죠. 뭐 이연 발생, 발미 이선 이렇게 아직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마감할 때는 수익 비용 계정부터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을 그 뒤에 마감한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되고 수익 비용은 소멸돼서 영원히 된다는 거. 그 정도 보시고 61페이지에 회계 연도, 정기, 단기, 차기 이런 거 봤고요. 계정 과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